1897년 로마의 대성당. 작업자들은 죽은 지 9개월이 지난 교황의 시신을 석관에서 꺼냈다. 그러고는 백골의 시신에 화려한 십자가가 수놓아진 교황의 제의를 조심스럽게 입혔다. 머리에는 생전 그가 썼던 모자가 씌워졌다. 작업자들은 정성스럽게 옷 입힌 해골 교황을 부축해 재판장의 웅장한 의자에 앉혔다. 순간 구린내가 가득 퍼졌고 구경꾼들은 코를 찡긋거렸다. 이어서 역사적인 신문이 진행됐고 백골의 교황은 아무런 변론도 하지 못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교황, 가톨릭교회 최고의 권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인. 오늘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교황은 여전히 근엄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교황의 역사가 무려 2000년, 267대에 걸쳐 이어져 온 만큼 그 속에는 기이하고 믿기 힘든 사건들이 수없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 죽어 시체가 된 교황을 법정에 세운 전대미문의 재판 사건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111대 교황인 포르모소입니다. 포르모소가 교황으로 선출된 시점은 891년인데요. 당시 유럽은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이후 영토와 지배권을 둘러싼 군주들 간의 다툼이 절정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세속 권력들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교황의 권위를 이용해 먹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포르모소는 교황이 되기 전부터 유능한 주교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그의 교황 선출은 온전히 본인의 힘만으로 이루어낸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로마의 유력 가문인 스폴레토 가문이 있었습니다. 스폴레토 가문의 수장인 귀도는 이탈리아의 왕을 넘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위까지 차지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황 선출에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이 집전하는 대관식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이미 전임 교황에 의해 황제의 대관을 받았던 귀도는 새 교황 포르모소에게 자기 아들 람베르토를 공동 황제로 임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포르모소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귀도가 멋대로 아들 람베르토를 공동 황제로 선포하자 포르모소는 황제가 한 수여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귀도는 그런 포르모소를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포르모소는 동프랑크의 왕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를 침공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했죠. 동프랑크의 왕 아르놀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로마로 진격했고 스폴레토 가문 세력과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 와중에 귀도가 사망하고 람베르토가 황제위를 계승했지만 결국 전쟁은 람베르토의 패배로 귀결되었습니다. 포르모소는 동프랑크의 왕 아르놀프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했습니다. 포르모소가 황제의 대관식을 집전했고 람베르토는 황제 직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포르모소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행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람베르토는 황제위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스폴레토 가문과 가까운 스테파노 6세가 새로운 교황이 되자 람베르토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람베르토는 교황 스테파노를 사주하여 자신의 원수인 포르모소에 대한 재판을 열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신재판 혹은 시체 시노드라고 불리는 기상천외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스테파노는 포르모소의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 법정에 세웠고 검사 역할을 맡은 사제가 포르모소를 신문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야심을 품고 로마 교황의 직위를 강탈했습니까? 평신도로 남겠다 약속한 당신이 어째서 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황당한 죄상들이 검사의 입을 통해 열거되었습니다. 하지만 포르모소의 시체가 무슨 변론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에게 제기된 모든 죄목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자기가 연 재판에서 승소한 스테파노는 포르모소가 생전 행했던 모든 일을 부정했습니다. 포르모소가 가졌던 직책을 모두 무효화시켰고 그에게 서품받은 사제들의 성직까지 모두 무효로 처리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록말살을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백골의 포르모소가 입은 거룩한 교황의 제의는 다시 벗겨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교황직을 수용할 때 선서한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잘라서 강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포르모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굴욕을 선서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 부관참시 재판은 오히려 스테파노의 발목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포르모소가 행한 모든 일들이 부정당했으니 당연히 그에게 성직을 받았던 스테파노의 직위도 무효로 귀결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시신 재판에 대한 소문이 이탈리아 곳곳에 퍼지자 스테파노의 악행에 분노한 민중들의 봉기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면 초과에 몰린 스테파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살당하며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를 조종했던 람베르토 역시 1년 뒤에 암살을 당하며 이 기괴한 복수극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포르모소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후 교황들에 의해 시신 재판은 무효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권위 또한 재판 이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포르모소의 시신도 엄숙한 장례가 치러진 후에 다시 베드로 성전에 안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교황의 권위를 둘러싼 정치 권력 간의 첨예한 다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스러움 뒤에 감춰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오늘날에도 교황의 행보와 선출 과정은 여전히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모읍니다. 최근에도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있었는데요. 이때 추기경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되며 유쾌한 밈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두웠던 과거의 일들과 대비되면서 긍정적인 앞날을 상상할 수 있는 장면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황이 국경을 뛰어넘는 정신적 지주로서 그 선한 영향력을 여실히 발휘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역사 조명이었습니다.